스타트. 왜 깜짝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끼고 수업하는데 쉽지 않더라고.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자, 일단은 여기에 이 구문분석에서 이제 조금 너네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두 개가 있거든. 하나가 뭐냐면 따옴표 부분이야. 따옴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이어지는 주어 동사의 도치된 부분이에요. 이 두 부분이 아마 좀 구문분석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일단 앞부분 먼저 볼게. 앞부분은 별거 없어. 또 motor of our ingenuity 해갖고 주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창성의 모터, 원동력이 is a question,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Does it have to be like this? 우리가 그것은 이거와 같아야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별거 없어. 이 질문이 이거랑 똑같은 동격이 되는 거예요. 동격.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콤마 찍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와 있지. 그렇지?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그리고 뭐뭐는 원래 이렇게 해석했잖아.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 그 계속적 용법 해석할 때. 이때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애초에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접속사랑 대명사의 결합 형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and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from it이었어. 원래 이거였어. 원래 이거였는데 우리가 접속사 대명사를 하나로 써서 관계대명사 위치로 써준 건데 이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붙은 것뿐이야? 전치사가 붙은 것뿐이야. 이렇게 된 거야. 문장 구조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위치는 얘들아 위치 자체의 이름이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 명사야 명사. 얘도 명사.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쓴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그럼 지금 여기를 보자면 주어 동사가 지금 서로 도치가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건 이제 왜 도치가 된 거냐면 주어가 지금 겁나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뒤로 보낸 거예요. 그냥 그게 이유야. 그게 이유. 됐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발생한다. 동사는 한 단어밖에 안 되는데 주어는 엄청 길잖아. 그러니까 뒤로 보낸 것뿐이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의 독창성의 모토는 그러니까 모토는 원동력은 어떤 질문과 같냐면은 그것이 이렇게 돼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데 그것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Amateur Explorer가 did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다. The danger of the jungle. 그 정글의 위험성을요. 근데 이걸 내가 왜 냈지? 왜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쉬운데?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넘어갈게요. 자, to think creatively,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we must be able to look afresh at. 이 afresh라는 게 부사예요, 부사. 신선하게. 그러니까 freshly랑 똑같은 뜻이야. 어쨌든 look at이잖아, look at. 뭐뭐를 보다. 그래서 이 at에 대한 목적으로서 what점이 나오는 거죠, what점. 됐니? 그래서 이 what이라는 거는 여기서 관계 대명사 what으로 쓰인 거겠죠? 관계 대명사가. 따라서 우리가 보통 take for granted라고 나왔는데 이거 중요한 표현이다, 얘들아. 이거 캐기 좀 해보자. 여기다 쓸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요. take 목적어, 여기 각도가 나올렸는지 모르겠네. take 목적어 for granted 이렇게 많이 쓰거든. take 목적어 for granted. 그래서 목적어를 당연히 여기다, 당연시 하다, 당연시 여기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게 수동태로도 되게 많이 나와. 수동태. 이 take 목적어 for granted가 수동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be taken 수동태로 나오면 be taken for granted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해석되겠냐? 앞에는 당연히 주어 나올 거 아니냐? 주어. 그렇지? 그럼 주어가 당연시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왜냐? 이런 패턴으로 되게 자주 나와요. 독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 별거 없어요. 조동사 must와 be able to 합친 겁니다.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be able to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 4번 넘어갈게. 자, 보자. 이거 다 썼지? 테이크, 이거? 봅시다. I was careless 하고 투부정사 나왔거든?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 careless예요, careless.
그러니까 careless라는 지금 부주의한이라는 의미의 어떤 그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이 투부정사 여기 투어로 뒤에도 to think 나와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투부정사가 둘 다 뭐로 쓰인 거냐면 부사적 용법에서 판단의 근거라는 게 있어요. 판단의 근거. 이 판단의 근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하다니. 그니? 그러면 I was careless. 나는 부주의했어. 투부정사 하다니 내가 참 부주의했구나 이런 말인 거야. 얘도 똑같아. 투부정사 하다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니? 그럼 투부정사 뭐야? To allow him to see my plan.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내 계획을 보게 허락하다니 내가 참 부주의했구나. 그리고 to think he would not use it. 그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뭐뭐 하다니 이 정도로 쓰면 된다. 보통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쓰일 때는 그 must랑 좀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거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The film starts with a scene. 여기까지 별거 없습니다. 어떤 장면으로 시작한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계부사 where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를 보자면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awake는 얘들아 자동사야. 자동사. 그냥 깨어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 됐고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제가 답지에도 써놨는데 여기서 결과의 의미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의 의미. 결과의 의미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to를 그냥 얘들아 and라고 생각하면 편해. and라고. 그러면 한번 해석해볼게. 그 영화가 어떤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The leading actor. 이 leading이라는 게 주도하는 이라는 뜻이거든. 주도하는. 그러니까 주연 배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연 배우가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깨어나서 뭐 하냐고. 깨어나서 to find himself.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야. 어디에서? In a dark wood. 뭔가 어두운 숲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약간 관용적 어부 중 하나인데요. to hear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조건으로 해석하면 딱 좋아요. 조건. 조건이 뭡니까? 뭐만 한다면이야. 뭐만 한다면. To hear him talk about our childhood. 그러니까 그가 말했어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하는 거를 듣는다면, 됐어? if처럼 해석하면 된다고. if처럼. 듣는다면, you'd think. 너는 생각할 거야. He was my brother. 그가 나의 남동생이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요 문장 아까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볼게. 일단 얘들아, no로 시작하면은 no하고 명사가 나오면 어떠한 명사도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 되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잠재력을요. 엄청 쉽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어떤 잠재력이냐? To produce all the commodities at the least cost라고 지금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포텐셜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잠재력이냐? 만들어내는 잠재력이래요. All the commodities니까 어떤 상품이에요. At the least cost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모든 상품을 생산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되겠죠. 뭐가 붙었습니까? 됐나요? Trade is. 자, 거래라는 건, 무역이라는 건 따라서 beneficial.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For countries. 나라에게 이익이랍니다. 자, to ensure. 자, 뭐 하기에 이익이냐면 보장하기에 이익이라는 거야. 뭐를 보장하기에? The supply of their needs. 그들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들의 수요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beneficial 수식하는 거예요. 이 투부정사가.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정리되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 1 테스트에 대한 거를 간단히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인강으로 했을 때는 그 대치형 문법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치형 문법 지난번에 못했던 그 부분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얘들아, 거기 잠깐만 보자. 여기 있다. 그 분사 파트를 내가 좀 진도를 나간다 했었거든 지난번에. 근데 이제 니네가 그때 분사 파트에 대한 이제 숙제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해왔냐? 분사 파트? 숙제? 문제풀이 해봤어? 그 질문은 제가 좀 이따가 개별적으로 좀 받아줄게요. 그래서 분사 파트의 책이 페이지가 309쪽인가? 맞냐? 309쪽. 한번 보자. 309쪽 맞아? 네. 이 파트부터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잘 보이나? 잠깐만. 이거 혹시 지우개가 하나도 없네? 미안하다.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자, 분사.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거 보기 전에 먼저 내가 기본 설명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문법을 너네가 학습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의 진정한 문법 실력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 분사 파트는요, 고등부 어법에서 그냥 3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소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냥 내가 결론부터 말할게. 이 기본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결론부터 말하면 분사에서 시험 내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부 기준으로. 하나밖에 없어. 뭘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분사에서 시험 낼 만한 게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고2 기준으로. 뭐냐?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수동 부분이야. 능수동 부분. 이거밖에 없어. 굳이 추가로 낸다면요, 이 분사 부분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섞어서 내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낼 수도 있어요. 작년에 나왔었어요. 고2에서. 그런 걸로 낼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은 이 분사라는 거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이 중요하니까 그 기본 개념을 먼저 익히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이걸 너네가 좀 같이 익혀보면 좋겠다. 알겠죠? 오늘 이 이후에는 분사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못 배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보세요. 분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겹게 얘기했던 준동사 중 하나죠. 맞죠? 여기서 분이라는 것 자체는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자. 분수할 때 분이랑 똑같아. 사는 말씀사자예요. 분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동사에서 파생된 거잖아. 준동사 자체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동사에서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야. 나뉘어진 말. 이 분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participle이라고 하네. participle. 이 분사를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part라는 말 보이지? part. 부분이잖아, 부분. 그렇지? 그러니까 부분이 된 말이란 소리야. 됐어? 우리가 소위 과거 분사를 pp라고 하죠. pp. past participle.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pp라고 줄여 말하는 거야. 자, 어쨌든간 이 분사라는 거는 동사에서 파생된 녀석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 역할이에요. 기본은 형용사. 그럼 형용사 역할이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 문장에서는 당연히 보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겠죠. 둘 중 하나겠지 뭐. 됐니? 그럼 분사도 똑같아요. 보어 역할을 하거나 수식어 역할이에요. 분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요, 너네 지각동사 배웠었잖아. 그렇지? 지각동사. 질문 하나 할게. 지각동사 몇 형식 동사야? 2형식. 오, 5형식이에요. 그건 감각동사. 그지야? look, sound, taste. 감각동사. 지각동사는 5형식. 그럼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나오겠지. 그치?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지각동사 뒤에 나오는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어떤 녀석이 올까요? 세 개 있어. 뭐뭐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냐고. 암기. 아니 형용사는 당연히 맞겠지. 어떤 형태가 오냐고. 내가 하나 써줄게. 분사가 오냐. 됐다. 자, 또 뭐가 올까? 이거를 지금 모르면 안 돼. 지금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고. 아니 보어지 당연히. 그러면 지금 목적격 보어인데 자식아. ing, pp. 이거는 암기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암기예요. 암기.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각동사 뒤에 지각동사가 뭔지 알아요? 지각동사 뭔데? 말해봐. 오, 사역동사야. 아이씨 큰일 났네 이 자식들아. 아니 분사 설명하려는데 지각동사를 모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지각동사라는 거는 이 지가 뭐냐면은 알지자거든. 알지자. 안다는 소리야. 이 각은 감각이야. 감각.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 알아차린다는 뜻이거든.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채은이가 헷갈렸던 감각동사 있었잖아. 감각동사는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이거 설명했었어. feel이야, feel. 그러니까 개인의 느낌. 그러니까 나의 느낌이 감각이고요. 지각은 fact예요, fact. 오케이? 감각은 개인의 느낌, 지각은 fact라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지나가.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야, 저 여자 되게 예쁘다. 이렇게 말했어. 야, 진짜 예뻐 보이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채연이는 좀 별론데요? 네가 이렇게 말했어. 이건 뭐야? 개인의 느낌이잖아. 그렇죠? 개인의 느낌. 이게 뭐야? 감각동사야. 그래서 내가 방금 뭐라 했어? She looks pretty. 그녀가 예뻐 보인다. 예뻐 보인다고. 나의 느낌이라고. 나의 느낌. 이게 감각동사. 지각동사는 뭐냐면 어떤 사실 전달이야. 사실 전달. 근데 그 사실을 뭘 통해서 전달하는 거야? 감각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야. 감각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내 시각을 통해서 어떤 팩트를 전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개미가 이렇게 벽을 타고 가는 걸 봤어. 이런다고 쳐볼게. 그럼 개미가 벽 타고 간다라는 이 팩트를 내 시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보나 너가 보나 너가 보나 누가 보든 간에 개미가 벽 타고 지나가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 이건 느낌이 아니잖아요. 팩트잖아, 팩트. 됐어요? 그러니까 지각동사라는 건 그런 팩트를 다루는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보고 듣고 느끼고. 얘가 뭐뭐 하는 걸 보고, 얘가 뭐뭐 하는 걸 듣고, 얘가 뭐뭐 하는 걸 느끼는 거야. 됐니? 이게 이제 지각동사예요. 근데 이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쓰냐면은 이런 애들을 써. 동사원형 ing pp를 써. 이때 동사원형은 원형 부정사야.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ing pp가 뭐야? 이게 분사야. 이게 분사. 근데 분사가 이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냐고. 쓸 수 있잖아. 여기 써놨잖아. 형용사 역할이니까. 됐냐?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 하려고. 됐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분사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사 역할을 할 때도 있어. 부사 역할. 기본은 형용사야. 근데 부사 역할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분사, 부, 문의 역할을 할 때. 이때는 우리가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요. 나머지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그래서 이게 부사, 구를 만드는 거야. 부사, 구. 여기까지 됐니? 이해됐어?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이 분사라는 녀석의 종류를 좀 알아보자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어. 첫 번째, 현재 분사. 두 번째, 과거 분사가 있어. 우리가 일명 아까도 말했다시피 PP라고 하는 녀석이죠. PP, Past Participle. 됐니?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명칭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얘들아 이거 헷갈리지 마. 현재 분사는 현재 쓰고 과거 분사는 과거에 쓰냐? 맞아? 아니죠. 시제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얘는 형용사랑 부사잖아. 시제를 나타내는 건 누구야? 동사잖아. 동사. 아니, 시제랑 상관없어. 이 명칭은요. 명칭이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보통 과거 분사는 동사의 이디형으로 많이 생겼죠. 보통은요. 그렇지? 근데 이 동사의 이디형은 그냥 과거형이기도 하잖아. 그치? 과거형이면서 동시에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이 언어학자들이 이제 이거 명칭을 만들 때, 야 우리가 분사를 이렇게 둘로 나누자. 근데 이 분사는 과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과거 분사라고 진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지은 거야 이름을. 과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럼 얘는 과거로 지었으니까 우리 라인 맞춰야지. 그럼 얘는 현재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됐어? 됐어? 명칭 맞춘 겁니다 명칭.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런 거 물어본 친구도 있었어. 아니 쌤, 과거 분사는 PP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는 왜 줄임말로 안 해요? 이런 거 물어본 친구도 있었거든. 왜 그러냐면 현재 분사는 present participle이거든요. present participle. 그럼 얘도 줄이면 PP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안 쓰는 거야. 됐어요? 자 어찌됐든가 분사는 크게 두 종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각각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각각.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현재 분사는요. 능동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능동과 진행. 과거 분사는 너네가 잘 알다시피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동과 완료. 근데 너네가요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어. 이미 다 배웠어요 여러분. 자 어떤 건지 보여줄게. 능동이라는 거는 뭔가를 하는 거죠. 뭔가 하는 거. 그렇죠? 수동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 뭔가 당하는, 뭔가가 되는 거죠. 됐어요? 진행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중인 이런 거죠. 완료라는 건 뭐예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다 한, 뭔가 다 한, 뭔가를 완료한 뭐 이런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보통 우리가 능동과 수동을 나타낼 때는 그냥 일반적인 ing와 pp형으로만 나오고요. 진행과 완료로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비동사에 ing를 써서 진행형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리고 have 플러스 pp를 써갖고 현재 완료를 이용하죠. 현재 완료를 나타내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ing와 pp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현재 분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ing 정도죠. ing. 동명사랑 다르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녀석이에요. 기본적인 녀석. 됐어?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 분사 파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얘와 얘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이거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계속해서 말했지만. 됐어?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쌤이 조금 있다가 기본기 다 끝나고 알려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분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분사는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형용사로서 보어나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 수식이겠죠. 명사 수식. 형용사니까. 또는 보어의 역할을 한다.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격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각각 이렇게 두 가지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됐니? 여기까지가 분사의 기본이에요. 분사의 기본.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다 지워도 되니?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여기서 설명이 좀 부족한 거는 선생님이 추가로 또 설명해 줄게. 봐봐. 분사, 명사의 수식 서술을 하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수식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수식어고요. 서술이라는 게 보어 말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현재 분사가 진행 시제, 즉 비동사의 ing로 쓰인다. 참고로 말하는데 얘들아 이때 ing는 뭐로 쓰이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자면 내가 해석법을 안 알려줬네? 해석법 알려줄게. 해석법. 얘들아 수식어로 해석할 때는요 이거는 분사뿐만 아니라 모든 형용사가 이래. 모든 형용사. 알겠니? 이 모든 형용사가 그런데 이 원래 우리가 여기다 쓸게 따로 그 수식어 있잖아. 수식어. 형용사 수식어 말하는 거예요. 형용사 수식어. 형용사 수식어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하거든. 이 형용사가 보어로 해석될 때, 이 보어로 해석될 때는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요. 보통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동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처럼. 그러니까 뭐뭐 하다 이렇게 동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술적 용법. 서술이 뭔데? 뭐뭐 하는 거잖아. 하는 거. 되니?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 뭐뭐 하게 마치 부사처럼 해석되는 거죠. 부사처럼. 됐어요? She makes me happy.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잖아. 그렇죠? happy가 뭔데? 목적격 보호 아니야. 보호. 행복하게. 되니?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진행 시제 뭐 이제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서술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야. 수식하는 거는 이제 명사 꾸며주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한다는 거는 보호 역할이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분사 구문의 경우도 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잠깐 넘어가고요. 다음 내용 갈게요. 과거분사. 자, 과거분사도 똑같습니다. 의미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완료 시제, 그러니까 완료를 나타낸다. 아까 이제 PP는 내가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명사를 꾸며주거나 서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분사는 명사 앞뒤에서 둘 다 수식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를 기준으로 분사가 이거 그대로 쓰자면 이거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고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설명이 이거밖에 안 나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 잘 봐. 어떤 경우냐면 이 분사가 길게 나왔을 때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요. 기본적으로.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보통 앞에서 뒤로 꾸며줘. 보통은 그렇다고. 자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분사가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 명사 앞에 그냥 다른 형용사들이 나오는 거야. 다른 형용사들. 그러니까 다른 형용사가 막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꾸며줄 때 그때는 분사가 단독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기도 해요. 알겠죠? 됐어? 근데 이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분사가 명사를 기준으로 앞뒤에서 둘 다 꾸며줄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 되니?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자면 fallen leaves라고 fallen이 leaves 꾸며주는 거야. 떨어진 나뭇잎. used pen, used 사용된 pen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 비교인데요. 사실 이거는 중딩용 문법입니다. 중딩용. 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가 똑같은 점은 하나밖에 없어. 뭐야? 형태밖에 없어. 둘 다 ing야. 둘 다 ing.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달라요. 다 달라.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명사잖아. 명사. 그렇지? 그러니까 쓰임새도 다르고 해석도 달라요. 똑같은 건 형태밖에 없어. 근데 이 구분하는 거에서 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해석으로 구분하면 되거든. 이제 우리가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하고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해석으로 구별하면 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 문제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책이 여기 보이니? 여기. ing 플러스 명사가 용도나 목적일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좀 헷갈려.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예시 두 개를 써볼게. 예를 들어서 sleeping baby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sleeping bag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두 개 예시를 보면은 둘 다 똑같은 sleeping이야. 근데 하나는 동명사고 하나는 현재 분사거든. 한번 구별해봐. 뭐가 현재 분사고 뭐가 동명사일까? 둘 중에. 앞에만 봐. 뭐가 현재 분사고 뭐가 동명사인 것 같아? 저 뭐예요? 베이비. 베이비, 백. 이 가방. 뭐가 동명사고 뭐가 현재 분사 같아? 이게 동명사, 이게 현재 분사? 오케이. 최현진은 똑같아? 반대? 오, 둘 중에 답이 있어요. 대단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게 현재 분사예요. 얘가 동명사.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잘 봐.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하죠. 맞아? 그럼 얘를 이렇게 꾸며줘봐. 이렇게 하고 있는으로 꾸며줘보라고. 잠자고 있는 애기. 돼? 안 돼? 안 돼? 되잖아. 잠자고 있는 가방. 되냐? 안 되지. 그럼 잠자고 있는, 하고 있는으로 했더니 자연스러운 게 이거 아니야? 그럼 얘가 현재 분사지.
이해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했더니 말이 이상하니까 동명사.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슬리핑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때가 바로 요거예요. 용도나 목적. 이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해요. 뭐뭐 하기 위한. 오케이? 그럼 뭐 슬리핑 백 하게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잠자기 위한 가방이 되는 거예요. 잠자기 위한 가방. 그럼 잠자기 위한 가방이 뭔지 알아요? 침낭이야, 침낭. 그래서 너네 옷 같은 거 사러 갈 때 이제 피팅룸 있죠, 피팅룸. 그렇죠? 피팅하기 위한 공간. 뭐뭐 하기 위한. 그럼 그때 피팅도 뭐예요? 동명사야, 동명사. 우리 흡연실 있죠, 스모킹 에어리어. 그렇죠? 채연이가 자주 가는 곳. 그래서 이제 가면은 뭡니까? 담배 피기 위한 공간이야. 담배 피기 위한, 하기 위한. 걔도 동명사야. 됐니? 적당히 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용도나 목적을 말하는 ing는 뭐다? 전부 다 동명사야, 동명사. 됐니? 그래서 여기다 써주세요. 이거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한. 됐지?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됐죠? 그리고 위에 이것도 다 써줄게요. 명사를 뭐뭐 하는 거. 이거 당연히 뭐겠습니까? 동명사겠죠. 뭐뭐 하는 것이니까. 그치? 아래 거. ing가 명사의 진행이나 상태. 그럼 얘는 당연히 진행형.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분사겠죠. 현재 분사. 그럼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됐니? 이렇게 해석되겠죠. 이거 다 써주세요.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해석으로 푸는 거야. 해석으로. 됐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메리트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치? 자, 다음 내용 보자. 다음 내용. 감정 유발 동사인데요. 이거는 뭐랄까 좀 한물 갔어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로 나오기에는 좀 한물 갔고요. 사실 얘네들은 독해에서 좀 더 중요해요. 독해에서. 그러니까 어법 문제로 내기에는 좀 약해요. 고2라면. 고1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고2부터는 사실 이걸로 내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얘네에다가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거고 얘네에다 ed 붙이면 뭐뭐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ing하면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고 ed가 되면 감정을 내가 당하는 거고. 됐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거 설명할 때 학교에서 또는 이제 문법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슨 뭐 사람 주어가 나오면은 뭐야 감정을 당하는 거니까 ed이 나와야 되고 무슨 뭐 사물 주어가 나오면은 무슨 ing를 쓴다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야. 왜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 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요. 주로 이런 경우가 많긴 해. 주로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본다고 쳐봐. 근데 TV가 재밌어. 그럼 TV가 재밌다라는 걸 우리가 말할 때는요. TV is exciting이야. 그래서 TV가 재미를 주는 거니까 능동을 써야겠지. 내 입장에서 말하자면 I am excited가 되는 거야. 나는 TV로부터 재미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뭐 사람은 ed 쓰고 뭐 사물은 ing 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항상 그러라는 법이 어디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surprise란 말을 써볼게. surprise. 내가 만약에 이랬어. 좀 놀랐지. 했어. 그럼 봐봐. 내 입장에서는 놀래킨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I am surprising. 난 놀래킨 거니까. 방금 만기는 별로 안 놀란 것 같은데 채은이가 좀 놀란 것 같아. 이거 약간 움찔했어. 그래갖고 채은이는 놀람을 당한 거니까 you are surprised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둘 다 사람 아닌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 구분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고요. 그냥 해석으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해석으로 얘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그렇지?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분사구문. 여기부터네. 이 분사구문까지만 설명하고 쌤이 좀 쉬는 시간 줄게요.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일단은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 뭐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접속사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만든 구문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뭔 멍멍이 소리인가 이럴 수 있어. 네, 개념부터 설명해 줄게. 분사구문이 뭐지? 잘 봐. 자, 얘들아, 우리 부사절 있죠. 부사절. 부사절이라는 건 어쨌든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겠죠. 절이니까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 부사 역할하는 거겠지. 이게 부사절이야.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뭐냐면
접속사를 만드는 거예요.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게 웬만하면 부사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어에서 부와 절이라는 걸 잠깐 좀 보자면, 부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고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 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와 절 중에 보통은 뭐가 더 길까? 부가 길 것 같아, 절이 길 것 같아? 보통은 절이 더 길어요. 물론 문장의 길이랑 구절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절이 더 구체적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짧고 간결하게 말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주 자세하게 말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부와 절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부는 절로, 절은 부로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해야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쓰겠죠. 됐어요? 즉 쉽게 말하자면 부와 절은 서로 뜻만 똑같다면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 구와 절의 혼용에서 이 상호작용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의 가장 대표가 투부정사거든. 투부정사. 이 절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대시야 대.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딩 때 알게 모르게 많이 배웠는데요. 투를 대스로, 대스를 투로. 이거 진짜 많이 배웠어. 이거의 대표가 뭔지 알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투투야. 투투를 어떻게 바꾸면 돼? so, that, can't로 바꾸잖아. to를 can, 그 that으로 바꾼 거잖아. 됐니? 또는 이런 것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리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렇죠? 대시 명사로도 쓰일 수 있죠. 명사절 접속사. 그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와 절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니? 그럼 잘 봐봐. 내가 부사절 문장을, 부사절을요, 그러면 부사구로 바꿀 수 있겠죠. 뭐만 맞다면? 뜻만 맞다면. 거꾸로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부사구를 부사절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과정을 내가 부사절을요, 부사구로 바꾸고 싶어. 근데 이때 뭘 이용하냐면 분사를 이용해요. 분사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분사 구문이란 건 뭐냐면요, 분사를 활용한 구문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구문,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인 거야. 됐니?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거라고. 됐어? 니네가 이미 중딩 때 많이 배웠어.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드냐?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면 지우고, 동사에 ing 한다.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니네가 분사 구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그거밖에 몰라. 지우고 ing 이거밖에 몰라. 그거만 알아서 뭐 어쩔 거야. 분사 구문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야. 분사 구문이란 개념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부사절을 부사구로, 부사구를 부사절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쓰려고 하는 거야. 상황에 맞게. 됐어요? 자, 그러면 분사구문 만들기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접속사를 지우고요. 안 지워도 돼. 이거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어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똑같아야 지우겠죠. 그렇죠? 다르다면은 지우면 안 되겠죠. 똑같으면은 삭제. 그리고 동사에는 무조건 ing예요. 무조건 ing. 됐죠? 무조건 ing. 자, 그래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즉 분사 구문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분사 구문 만들 때 뭐 주의점 나와 있네요. 이것까지만 보고 내가 팁 알려줄게. 이것까지만 봐봐. 첫 번째, 부사절이 수동태인 경우 별거 없어. 잘 봐. 지워, it이랑 this북이랑 똑같아. 지워. 그리고 ing 하겠지. 그래서 is를 ing 하니까 being이 되죠. being. 됐어요? 근데 being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넣는 게 팁이에요. 됐죠? 엄청 쉽죠? 그 다음에 부사절이 부정문일 경우 이거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앞에 놨으면 돼. 됐어? 그러면 지우고 I 똑같으니까 지우고 ing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ing는 어디다 하는 거야? 여기다 하는 거야. 여기 understand에다가. 그럼 understanding 하고 앞에다가 나 써주면 돼. 끝. 쉽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더 과거일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자,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여기가 부사절이잖아. 그치? 근데 이 부사절 시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과거야. 근데 여기는 현재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완료형으로서 표현해줍니다. 완료형. 완료형이 뭡니까? have pp잖아. have pp. 근데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분사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ing형으로 써줘야겠지. 그러니까 having pp로 써준 거예요. having pp. 이해됐어요? having pp. 그 형태가 아래 나와 있습니다. 분사의 완료 시제. 능동은 having pp, 수동은 having been pp.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봐봐 잠깐만. 아래 보면은 because I stayed 과거 나왔고 feel 현재 나왔어. 얘가 먼저 나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having stayed 이렇게 써준 거야. 됐니? 됐어? 응. 쟤는 아주 줄로 죽으러가는 것만. 응? 자, 이번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이 거꾸로 가는 거면 보통 중3 서술형에서 많이 나와. 고2 버전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냥 거꾸로 가면 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걸 거꾸로 가면 돼. 주어는 주절에 있는 주어랑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을 원래 이 시제와 인칭과 수에 맞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시제는 어떻게 봐야 돼? 뒤에 있는 동사 보고 하면 되겠죠. 얘가 현재면 똑같이 현재. 만약 얘가 having pp라면 얘보다 먼저. 됐어? 현재라면 과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우리가 동사형으로 바꿔주고. 접속사 쓰는 게 사실 제일 문제거든. 접속사는 뭘 써야 되는가? 사실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맥락을 보고 결정해야 돼. 근데 내가 팁 하나 줄게요. 웬만하면 에제 쓰면 다 맞아. 웬만하면. 왜 그런 줄 알아? 에제가 뜻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에제 쓰면 웬만하면 맞아. 알겠지? 그 과정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음 게 문제 부분인가? 끝났네요. 중요한 얘기가 안 나오네. 중요한 얘기. 자, 여기까지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거고요. 진짜 분사 구문에서 중요한 걸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분사 구문의 해석입니다. 해석. 이게 진짜예요. 얘들아, 분사 구문을 해석할 때 보통 해석이 어떻게 될까?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에 맞춰서 해석하겠죠. 접속사가 when 나오면은 ing 할 때, while 나오면 ing 하는 동안에, if였다면은 ing 한다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접속사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제가 미리 말하자면 이 분사 구문, 우리가 독해 기준으로 말하는 거, 독해 기준, 어법이나 문법 기준이 아닙니다. 독해 기준으로 분사 구문은 웬만하면 셋 중 하나를 해석돼요. 웬만하면. 이걸 알려줄게. 이 분사 구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부사구거든요. 부사구. 따라서 문장 맨 앞에 써도 되고 문장 맨 뒤에 써도 돼요. 위치가 상관없어요. 부사니까, 수식어니까. 그럼 잘 봐봐.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버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장 중간에 콤마 찍고 이렇게 나오는 버전이 있습니다. PP형은 내가 따로 안 쓸게요. 그냥 ing로 쓸게. 됐니? 이 두 가지 버전에 따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ing. 되겠죠? 그럼 이때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일 때 해석이 약간 달라. 해석하는 방식이. 그걸 보여줄게요. 잘 봐. 자,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해석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은 첫 번째는 너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뭐뭐 하면서요. 뭐뭐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의역 버전으로 하면은 뭐뭐 한 이렇게 해석 많이 하거든. 의역 버전. 그러니까 뭐뭐 한이라고 해석하고 얘를 꾸며주듯이 해석하는 거야. 이 주어를 꾸며주듯이. 그러니까 이 어쩌고저쩌고 ing 한 주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돼요. 근데 이건 사실 의역 버전이고요. 여기서 뭐뭐 한이라는 의미는 대체적으로는 때문에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때문에. 직역을 하자면. 자, 그 다음에 요 ing 볼게요. 사실은 얘들아,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다. 이 케이스가 더 중요해요. 왜냐? 얘가 더 시험에 많이 나와. 얘는 별로 메리트 없어. 얘는 쉬워요. 얘들아,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개밖에 없어. 뭘까? 첫 번째는 분사구문, 두 번째는 동명사 주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낼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ing를 중간에 내면요, 진짜 많은 걸 낼 수 있어. 뭘 같이 활용하냐면 병렬 구조를 같이 활용하는 거야. 병렬 구조.
그러니까 병렬 구조랑 섞어갖고 ing 쓸래, 동사원형 쓸래, 투부정사 쓸래, pp 쓸래, 뭐 쓸래 이렇게 막 섞어서 낼 수 있어요. 어렵게. 그래서 보통은 이쪽 문제가 좀 더 고난도의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좀만 참어. 그지? 응? 자, 봐봐. 이 ing가 해석되는 버전 첫 번째는 뭐냐면 뭐뭐 하면서 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나요. 됐어? 응. 이건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좀 전문용어로 제가 말해줄게요. 전문용어. 제가 지금 쓴 뭐뭐 하면서 두 번 나왔죠? 그리고 뭐뭐하다 또는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거 있죠? 이 두 가지의 해석을 묶어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일명 부대 상황이라고 불러요. 부대 상황. 이딴 거 몰라도 돼.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이 부대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동시동작의 의미가 있어요. 동시동작.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한다. 이게 동시동작이잖아.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다. 음악 듣는다는 행동, 걷는다는 행동. 동시에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동시동작. 그래서 이 뭐뭐 하면서가 바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시동작. 그리고 두 번째 부대 상황이 연속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동작.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뒤 이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소리야. 그 연속동작이 이거야 이거. 그리고 뭐뭐 하나. 되니? 그러니까 연속이니 뭐 동시니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야 해석. 됐어? 그러면 이제 얘를 어법 문제랑 내가 접목시켜 볼게. 어떻게 나오나? 고의 버전으로 보여줄게. 고의 버전. 잘 봐. 고의 버전에서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작년도였나 재작년도였나 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했었어. 참고로 작년 고1 저현고에서 이 관련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제가 내신 대비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저현고를. 저현고 내신 대비할 때 내가 채은이랑 만기랑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신 대비 때 어법 변형 테스트 보죠. 어법 변형 테스트. 이렇게 딱 지문 주고 어법상 어색한 거 찾아서 고쳐 쓰고 이유 써라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냈어. 근데 그때 내가 이 분사구문 이거를 활용한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찾기가 어렵고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야. 이게 원래 고의 수준에서 잘 나와. 고의 수준에서. 자, 니네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 되게 높다. 잘 보세요. 자, 어떤 건지 보여줄게. 좀 이제 빈 공간 여기다 둘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분사 파트 시험 기출 포인트를 알려줄게요. 시험 기출 포인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분사의 능수능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연속 동작입니다. 연속 동작. 어이씨, 자꾸 씹히네. 연속 동작. 이 연속 동작이 뭐였어? 그리고 뭐뭐 하다였죠. 그래서 뭐뭐 하다. 이거 말한 거야, 이거. 이 연속 동작. 이 연속 동작을 갖고 시험에 뭘 내냐면요. 얘랑 뭐를 섞냐면요. 우리 그 관계대명사 있죠. 관계대명사에 계속적 용법 있죠. 계속적 용법. 이거랑 섞어서 내는 거야. 이거랑 섞어서. 이걸 섞어서 내면 학생들이 겁나 헷갈려요. 자, 한번 보여줄게. 잘 봐. 그냥 구조만으로 보여줄게. 구조만으로. 2번 케이스를 좀 보여주려면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계속적 용법을 쓸 때 어떻게 쓰냐? 콤마 찍고 위치 이렇게 쓰지. 그렇지?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 녀석이 주격 관계대명사여야 돼. 또 조건이 좀 까다로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여야 돼. 그럼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니네가 이번에 이제 그 계약하고 나면은 아마 이런 관련된 구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자,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봐.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동사 나왔어. 근데 웬만하면 이 동사를 어떤 형태로 내냐면 ed 형태로 돼. 웬만하면.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내는 줄 알아? 이게 원문 버전이야.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내는지 보여줄게.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바꿔서 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줄 쳐놔요.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돼요. 이게 학교 시험 버전이에요. 그럼 이제 애들은 헷갈려. 아니 위치가 없는데 여기. 위치가 없는데. 아 근데 거기서는 이기형 맞았는데. 아 이거 이기형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딴 건가? 멘탈 나가. 이렇게 돼요.
이게 고의 시험에서 나와. 잘 나와. 되게 잘 나와. 이게 두 개 섞은 거거든. 잘 봐봐. 일단 원리부터 알려줄게. 원리부터 잘 봐요. 일단 우리가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은 해석을 어떻게 써요? 그리고 뭐가 나요? 그렇지.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해서 어떻게 해?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어때요? 해석이 거의 똑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둘이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됐어? 일단은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원리를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이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거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금 뒤에 동사의 이기 영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이 상태에서 분사구문을 해볼게. 분사구문. 그럼 어떻게 되냐?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동사 ing 지우고. 됐어? 그럼 내가 아까 냈던 그 밑줄 쳤던 문제의 정답은 뭐야? ing가 맞는 거야. 됐어? 이렇게 시험 낸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이랑 분사구문이랑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 이게 고의 수준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능수동 구분하는 거는 워낙 우리가 많이 이제 본 건데요. 능수동 같은 경우는 능동은 이제 뭐뭐 하는 걸로 해석하고 수동은 뭐뭐 되는 걸로 해석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해석으로 구분하면 돼. 해석으로.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무책임하죠. 해석 얘네가 알아서 잘해라 라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게만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오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도 우리가 능수동 구분하는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됐죠? 아유 졸려 뒤지려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거 좀 끊고 갈게.